반갑습니다. 스케치TV입니다. 감기에 좋은 약초 두 번째 영상입니다. 우선 들깨풀인데요. 들깨풀은 전국 각지의 낮은 산이나 들판의 풀밭에서 자랍니다. 꽃을 포함한 잎과 줄기를 약재로 쓰는데 꽃이 피고 있을 때 채취해서 햇볕에 말립니다. 감기 외에 두통이나 기침, 기관지염, 장염, 코피, 습진의 효능을 보이고 있고요. 봄에는 어린 순을 나물로 해서 먹을 수 있는데 휘발성 기름 성분이 있기 때문에 특수한 냄새가 나고요. 쓴맛이 있기 때문에 찬물로 우린 뒤에 무쳐서 드시면 됩니다. 괴숙, 솜쑥으로도 부르는 떡쑥은 온몸이 흰 솜털로 덮여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분포하고요. 들판의 풀밭이나 경작지 주변에서 자랍니다. 한방명은 서국초인데 옛날에는 귀한 손님이 오면 이 식물로 떡을 만들어 대접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꽃을 포함한 모든 부분을 약재로 쓰는데 흰 떡쑥도 함께 사용합니다. 꽃이 필 때 채취해서 햇볕에 말려 쓰는데 감기와 기침, 천식, 기관지염과 함께 근육과 뼈의 통증 그리고 습진 등에도 사용이 됩니다. 어린 순은 나물로 먹을 수 있지만 쓴맛이 있기 때문에 데친 뒤에 잘 우려내야 합니다. 산비탈의 낮은 자리에서 자라는 멍석딸기는 능금산, 구연산, 포도당 등을 함유하고 있는 키 작은 낙엽 화렵수입니다. 산딸기가 절정일 때 시작이 되고요. 멍석처럼 바닥에 펼쳐져서 자라기 때문에 멍석딸기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씨가 다른 산딸기보다 많은 것이 특징인데요. 열매를 포함한 모든 부분을 약재로 사용합니다. 열매가 익어갈 무렵 모든 부분을 한꺼번에 채취하여 햇볕에 말려서 사용을 하고요. 감기, 기침, 천식, 인후염을 포함하여 임파선종과 치질, 오음 등의 질환에도 효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미취, 돼지나물이라고도 부르는 미역치는 전국 산지의 양지 쪽 풀밭에서 자랍니다. 어두운 보랏빛을 띠는 줄기는 거의 가지를 치지 않고요. 꽃을 포함한 줄기와 잎을 약재로 사용합니다. 꽃이 피고 있을 때 채취해서 햇볕에 말려 사용을 하는데요. 잎과 줄기에 사포닌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감기, 두통, 백일의 치료약뿐만이 아니고 신장염이나 방광염 등의 비뇨기 계통의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약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 황달이나 피부염에도 효과가 있고요. 봄철 어린 순은 나물로 해서 먹지만 쓴맛이 강하기 때문에 데친 뒤에 잘 우려서 묵나물로 이용하면 맛이 매우 훌륭한 봄나물입니다. 범의 귀과에 속하는 바위치는 일본이 원산지인데요. 상록성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온몸에 털이 덮여 있고요. 겨울에도 월동이 가능한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잎을 약재로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생잎을 사용하지만 여름에 채취한 잎은 햇볕에 말려두었다가 쓰기도 합니다. 감기, 고열을 포함하여 습진, 종기, 중이염과 함께 어린아이의 경련이나 간질, 동상 등에도 사용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시원스럽고 좋은 향기가 나는 박하는 또랑가와 같은 습한 땅에서 잘 자랍니다. 잎과 줄기를 한꺼번에 약재로 사용하고요. 여름부터 가을까지 채취하여 햇볕이나 그늘에서 말려서 이용합니다. 1% 안팎의 기름을 함유하고 있는데 그 성분은 멘톨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풍을 몰아내고요. 위를 실하게 해주고 열이나 종기를 가시게 하여 소화불량을 비롯해서 열감기, 가슴과 배가 부풀어 오를 때, 두통, 치통, 목구멍이 붓고 아플 때, 눈의 충혈, 부스럼과 같은 여러 가지 증세의 치료약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방아잎, 중개풀로도 불리는 배초향은 산과 들판의 양지 쪽에서도 다소 습한 풀밭에서 잘 자랍니다. 꽃을 포함한 지상부 모두를 약재로 쓰고요. 꽃이 피어 있을 때 채취해서 그늘에서 말린 후 사용을 합니다. 감기나 두통, 복통, 구토, 설사, 소화불량 등의 효능을 보이고요. 봄철에는 어린 순을 나물로 해먹는데 약간 쓴맛이 있어서
데친 후에 쓴맛을 우려낸 뒤에 조리를 합니다. 독특한 향치가 입맛을 돋우고요. 장떡으로 구우면 맛이 좋습니다. 풀처럼 보이지만 등굴로 자라는 작은 나무인 배풍등은 중부 이남해 지역과 제주도 및 울릉도에 분포하고요. 산의 양지 쪽 바위 틈에서 자랍니다. 잎과 줄기를 약재로 쓰는데 좁은 잎 배풍등, 왕배풍등 등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름부터 가을 사이에 채취해서 햇볕에 말려서 사용을 하는데 독성 식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조심히 다루어야 합니다. 감기를 포함하여 학질, 관절염, 요도염, 황달, 소변이 잘 나오지 않을 때, 그리고 종기와 섭진 등에 활용합니다. 땅을 기면서 뻗어나가는 여러 해살이 풀인 뱀딸기는 들판의 풀밭이나 밝은 숲속에서 잘 자랍니다. 잎과 줄기를 약재로 쓰고요. 여름에 채취하여 햇볕에 알립니다. 감기를 포함하여 기침, 천식, 딥테리아, 인후염, 월경, 불순의 효능을 보이고요. 한때는 독이 있다고 알려졌었으나 낭설에 지나지 않고 오히려 최근에는 망간 성분과 철분, 아연, 마그네슘 등 다양한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어서 항암 작용, 갱년기 증상 완화, 아토피 개선 등 그 효능이 매우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잎이 토끼풀과 닮은 벌노랑이는 노랑들콩이라고도 부릅니다. 전국 각지의 양지 바른 풀밭이나 밭 가장자리에서 자라고요. 꽃을 포함한 모든 부분을 약재로 씁니다. 5월에서 6월 무렵에 채취하여 햇볕에 잘 말려서 사용하는데 해열과 지혈 작용을 합니다. 그러므로 감기에 걸렸을 때와 인후염, 또 대변에서 피가 나오는 대장염 등의 치료약으로 사용합니다. 이 벌노랑이는 우리나라에서만 쓰이는 민간약이고요. 다른 나라에서 발간된 생약학 책자에는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잎등골나물이라고도 불리는 벌등골나물은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 분포하고요. 산과 들판의 풀밭에서 자랍니다. 잎과 줄기를 약재로 쓰고요. 꽃이 피기 전에 채취하여 그늘에서 말립니다. 감기, 몸살, 두통, 당뇨병, 월경, 불순과 산전, 산후의 여러가지 부인병 등의 효능을 보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미, 바늘이라고도 하는 벼룩나물은 밭 가장자리와 길가 등에서 나는데 특히 경작을 하다가 버려진 땅에서 집단적으로 자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꽃을 포함한 모든 부분을 약재로 쓰고요. 꽃이 피고 있을 때 채취해서 그늘에서 말립니다. 감기를 비롯한 간염, 타박상, 치질의 한 종류인 치료, 그리고 부스럼 등의 약효가 있고요. 어릴 때는 나물이나 국, 샐러드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목초용으로 유럽에서도 입된 여러 해살이 풀인 붉은 토끼풀은 도시나 시골 풀밭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꽃을 약재로 사용하는데 미국에서도 꽃을 약용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가래를 삭혀주기 때문에 감기, 기침, 천식 등의 치료제로 사용을 하고요. 허약한 사람의 체질을 개선한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산뜻하면서도 감칠맛이 있기 때문에 봄부터 초여름까지는 어린 잎을 모아서 나물로 해 먹거나 기름에 볶아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살짝만 데쳐서 잠시 우려낸 뒤에 초간장이나 겨자간장물에 적셔서 드셔도 됩니다. 들판에서 흔히 보이는 비름은 인가가 가까운 밭에서 자랍니다. 잎과 줄기를 약재로 쓰고 있는데요. 때로는 씨를 쓰기도 합니다. 한여름에 채취하여 햇볕에 말리는데 감기, 안질, 치질, 뱀이나 벌레에 물린 상처, 종기 등에 활용합니다. 또한 어린 순은 나물이나 국으로 먹을 수 있는데요. 담백하고 시금치와 비슷한 맛이 나서 계속 먹으면 변비를 고칠 수 있고 안질에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뜸으로도 활용하는 산쑥은 전국의 양지 쪽 풀밭에서 자랍니다. 꽃을 포함한 잎과 줄기를 약재로 쓰고 있는데요. 꽃이 필 때 채취해서 햇볕에 말립니다. 산쑥에 포함된 대부분의 성분은 쑥과 비슷하고요.
감기를 비롯해 직장 출혈, 기관지염, 천식, 복통, 월경, 불순, 구토 등의 효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산쑥으로 뜸을 하면 두통이나 수족마비, 감기, 토사광란, 위장병, 천식, 신경통, 류머티스, 자궁병, 피로증에 큰 효과가 있고요. 이런 봄에는 국이나 떡을 해서 먹기도 합니다. 창출, 백출로 나뉘는 삽주는 산지의 양지 쪽 풀밭에서 자랍니다. 뿌리줄기를 약재로 쓰고요. 참삽주, 가는잎 삽주에 뿌리줄기도 함께 쓰이고 있습니다. 봄 또는 가을에 굴치해서 잔뿌리를 제거하고 햇볕에 말립니다. 뿌리 줄기에 있는 방향성 정류의 주성분은 아트락틸론으로 후각을 자극하여 반사적으로 위액의 분비를 촉진시켜서 소화불량이나 위장염의 특효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발한이나 해열 작용이 있어서 감기에 좋고요. 그 외에 식욕부진, 신장기능장애에 의한 빈뇨증과 팔다리 통증에도 효능을 나타냅니다. 쓴맛이 있지만 어린 수는 나물로 해먹을 수 있는데 데쳐서 여러 번 물을 갈면서 우려낸 뒤에 무치면 산채 중 맛이 좋은 것으로 손꼽힙니다. 쓴맛이 입맛을 돋우어 주어서 생채로 먹기도 합니다. 배암배추라고도 부르는 석잔풀은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각지의 들판 중 다소 습한 풀밭에서 자랍니다. 꽃을 포함한 모든 부분을 약재로 사용하는데 꽃이 피고 있을 때 채취해서 햇볕에 말립니다. 온몸에 땀이 나게 하고 호흡을 조절해주고 그다음에 피를 머물게 하는 한편 종기를 없애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감기를 비롯하여 두통, 인후염, 기관지염, 폐병을 치료하는 데 활용합니다. 온몸에 작고 부드러운 털을 가진 속단은 산의 양지 쪽 풀밭에서 자랍니다. 뿌리를 약재로 쓰는데 가을에 굴취하여 햇볕이나 밝은 그늘에서 말립니다. 감기를 비롯해서 중풍, 자궁 질환, 외상 출혈, 종기 등에 사용하고요. 어릴 때는 나물로 무쳐 먹는데 약간 떫은 맛이 있기 때문에 살짝 데친 뒤 우려내어서 먹습니다. 한 곳에 여러 대의 줄기가 자라는 솔나물은 양지 바른 풀밭과 뚝에서 자랍니다. 꽃을 포함한 모든 부분을 약재로 쓰는데 꼬리 솔나물, 털 솔나물, 왕 솔나물, 흰 솔나물도 함께 이용합니다. 꽃이 필 때 채취하고요. 햇볕에 말립니다. 감기 외에 인후염이나 황달, 월경, 불순, 월경통 등에도 쓰이고요. 각종 피부염이나 종기를 치료하기도 합니다. 봄철에는 어린 순을 나물로 먹습니다. 바닷가의 양지 바른 모래땅에서 자라는 숭비기 나무는 열매를 약재로 씁니다. 가을에 열매가 있는 것을 기다렸다가 채취를 하고요. 햇볕에 말립니다. 이것을 그대로 썩거나 불에 볶아서 쓰는데 감기, 두통, 어지럼증, 관절염, 풍습과 섭기로 인한 마비와 통증, 월경이 멈추지 않는 증세에 사용합니다. 약쑥이라고도 하는 쑥은 전국 각지의 양지 바른 들판에서 자랍니다. 잎과 줄기를 약재로 쓰고요. 5월 단오에 채취하여 햇볕 또는 그늘에서 말립니다. 단오에 채취하는 쑥이 약효가 가장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감기를 포함해서 월경 불순, 월경 과다, 대하증, 혈변, 복통, 소화불량, 식욕부진, 천식, 기관지염, 만성간염, 설사 등의 효험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오미나 습진을 다스리기도 하고요. 어린 수는 떡을 하거나 된장국에 넣어서 먹습니다. 거친 톱니와 가시가 있는 엉겅퀴는 전국의 들판에서 자랍니다. 뿌리 또는 잎과 줄기를 약재로 쓰는데요. 큰 엉겅퀴, 가는 엉겅퀴, 바늘 엉겅퀴도 함께 사용합니다. 뿌리는 가을에 그리고 잎과 줄기는 꽃이 필 때 채취해서 햇볕에 말립니다. 감기를 포함해서 백일에 고혈압, 장염, 신장염, 토혈, 혈뇨, 혈변, 산후에 출혈이 멎지 않을 때도 쓰고요. 대하증과 종기를 치료하기도 합니다. 어린 잎은 나물이나 국으로 활용을 하는데요.
연한 줄기는 껍질을 벗겨서 된장이나 고추장에 박아 두거나 장아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 감기에 좋은 약초 두 번째 영상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케치TV였습니다.